이제 운영체제에서 CPU가 사용할 수 있는 메인 메모리를 관리하는 방법을 이제 메모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이 메인 메모리에는 커널을 비롯한 커널에서 생성한 스레드, 프로세스, 아니면 우리 유저가 실행한 프로세스들의 데이터들이 물리적으로 저장되는 공간을 이 메인 메모리라고 합니다. 이 OS에서는 이 피지컬 메모리를, 이 메인 메모리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로지컬 메모리 어드레스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로지컬 메모리 어드레스는 그 커널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주소랑 실제의 그 피지컬 메모리의 주소가 다르게 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후스랄 페이징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그 익스터널 프래그멘테이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로지컬 메모리를 실제 피지컬 메모리보다 훨씬 크게 잡아가지고 더 큰,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보다 더 큰 프로세서를 실행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관리적인 측면에서 용이하기 때문에 이제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메모리의 값을 할당하는 방식으로는 배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컨티뉴어스 메모리 얼로케이션 방식이랑 페이징 방식이 있고, 이 현재 OS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페이징 방식입니다. 첫 번째로 이 컨티뉴어스 메모리 얼로케이션 방식을 설명을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모리 공간에 여기 프로세스 1, 2, 3, 4, 5라고 적혀 있는 건데, 이런 메모리 공간에 이 프로세스들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는 방식이고,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한꺼번에 다량의 메모리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명령어가 어셈블리 존재하듯이 이 접근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훨씬 더 빠르게 이 프로세스들이 실행될 수 있지만, 가장 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는 이렇게 프로세스 뭐 1, 2, 3, 4, 5가 돼 있다가 그 중에서 2랑 3이 4가 이제 할당 해제가 되는 모습인데, 이게 이 빗금친 부분이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공간들을 다시 재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간만큼 이제 못 쓰는 공간이 되고 전체적인 메모리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페이징 방식입니다. 페이징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로지컬 메모리를 사용해서, 물론 컨티뉴어스 메모리 얼로케이션도 로지컬 메모리 사용하긴 하지만 그걸 더 극대화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피지컬 메모리를 일단 피지컬 메모리 먼저 얘기하면, 피지컬 메모리를 정해진 크기로 예를 들어 8K라든지 16K라든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나눠진 공간에다가 메모리를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페이지 테이블인데, 이게 로지컬 메모리 어드레스 관점에서 1, 2, 3, 4, 5, 7의 페이지를 만들고, 여기에서 뭐 1부터 3까지의 페이지에 그 프로세스 1을 할당한다 치면은 이제 이렇게 3개가 이제 프로세스 1을 위한 페이지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실제 메모리 주소와 1대1 대응이 되는데, 연속적이지 않고, 물론 연속될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에는 이제 이게 페이지 1, 2, 3이 연속되지 않고 이제 각각의 어떠한 이렇게 떨어진 부분에 이렇게 할당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프래그멘테이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논리 공간에서는 이제 연속된 거죠. 하지만 물리 공간에서는 그렇지 않고, 이게 논리 공간에서 1, 2, 3이 이제 할당이 되고, 이게 할당 해제가 되었을 때도 이제 더 용이하게, 예를 들어서 1, 2, 3이 할당되어 있다가 1, 2, 3을 할당 해제하면은 1, 2, 3은 이제 고정된 크기니까 다시 재활용하기가 편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프로세스 1, 2, 3이 할당되어 있고 프로세스 2가 4, 5, 6이 할당되어 있다 치면은, 뭐 한 5, 6이 할당이 되었다 치면은, 이게 할당이 해제됐을 때 이 공간들이 고정된 크기로 따로 다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활용하기가 편하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프로세스 3을 다시 재활용할 때 프로세스 1이 해제된 이 4를 이제 거기에다 이제 할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연속된 주소에서는 이제 이게 구분이 되어 있지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당해야 될지가 어려운데, 이 부분에서 이제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재활용하기가 편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방식도 프래그멘테이션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건 아닌데, 왜냐면은 이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5까지의
페이지에 이거를 할당받아 치면 1부터 4까지는 빈 공간 없이 다 채워지지만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이제 이게 완전히 채워질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남는 공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 예에 대해서는 확실히 더 효율이 좋겠죠. 그래서 이제 현대 OS에서는 이 페이징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 페이징 방식을 하면은 이제 물리 주소랑 논리 주소를 이제 계산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번거로운 점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그 CPU 코어 내에 이 MMU라는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이라는 새로운 하드웨어를 추가를 해가지고 이 하드웨어 유닛이 가장 로지컬 메모리 어드레스를 피지컬 메모리 어드레스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 MMU의 구성 요소로 좀 더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 페이지 테이블 베이스 레지스터라는 그런 구성 요소가 하나 존재하고 TLB라고 존재하는 일종의 페이지 테이블을 위한 캐시가 하나가 존재를 합니다. 이 PTBR 레지스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현재 커널에서 사용 중인 그 페이지가 가르치는 메모리 어드레스, 실제 피지컬 어드레스의 그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레지스터입니다. 이게 왜 용이하냐면은 뭐 예를 들어 컨텍스트 스위칭을 한다든가 뭐 다른 작업을 해가지고 다른 뭐 다른 그 피지컬 어드레스를 뭐 페이지를 변경을 해가지고 다른 커널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를 액세스 해야 된다고 치면은 이 PTBR에 있는 그 값들을 변경을 해가지고 그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이제 그려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PTBR이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페이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페이지 테이블의 물리적인 주소를 가르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PTBR이 여기에 보이시는 램에 어쨌든 페이지 테이블도 어떤 데이터니까 이게 램에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뭐 페이지 테이블 1을 가르치고 있는 게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페이지 테이블의 주소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서 이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컨텍스트 스위칭을 통해서 페이지 테이블 2로 프로세스 2를 사용하려는데 얘는 이제 페이지 테이블 2를 필요로 한다. 그럼 이제 이게 여기에 있는 값이 이제 페이지 테이블 1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2를 가르치게 돼가지고 여기 있는 값을 통해서 이제 그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주소를 변환한다든가 하는 그런 작업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TLB인데 TLB는 그냥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많이 사용되는 페이지 테이블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프로세스 2가 많이 사용이 된다. 그래서 얘를 많이 참조를 한다 할 때 이 많이 쓰는 페이지 테이블들의 주소를 이제 저장하고 있는 캐시 데이터, 일종의 캐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CPU에서 사용하는 캐시와 비슷하게 이 TLB 캐시를 통해서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은 더 빠르게 이런 메모리 주소의 변환이라든가 이런 걸 더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걸 TLB 히트라고 하는데 뭐 캐시 히트랑 비슷하게 이 캐시의 메모리가 존재하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라면은 더 빠르고 쉽게 이런 페이지 테이블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또 이 두 PTBR이랑 TLB 모두 MMU의 어떠한 구성 요소라고 해야 되나? 안에 존재해가지고 뭐 동작하는 그러한 애들입니다. 이제 다음 파트가 가상 메모리 파트인데 가상 메모리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 파트인데 이 부분을 제가 아직 100% 이해한 게 아니라서 뭐 주저주 다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이해한 부분만 설명을 하자면은 카피 온 라이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 기존에 저희가 포크를 배웠지 않습니까? 이 포크가 이제 부모 프로세스가 자신을 복제해서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그런 어떠한 시스템 콜인데 기존에 배웠을 때는 이제 포크를 하면은 그 자식 프로세스, 부모 프로세스의 어떠한 거를 복사해가지고 자식 프로세스를 만든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물리적인 공간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분무 프로세스가 이제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할당이 돼 있고, 이거를 이제 논리적인 주소가 그걸 가르치는 방식으로 이제 그 어떠한 메모리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포크로 복사를 하게 되면은 이 물리적인 메모리 공간에 이제 차 있는 물리적인 공간을 그대로 이렇게 복사하는 게 아니라 이 물리적인 공간을 가르치고 있는 거를 이제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했을 때 이 자식 프로세스 이 공간을 가르치게 하는 그런 어떠한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모 프로세스, 이게 자식 프로세스면 얘도 얘를 가르치고 자식 프로세스도 얘를 가르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자식 프로세스가 이 값을 변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부모 프로세스여서 A라는 변수에 뭐 10이 저장돼 있다 라고 하면은, 이걸 포크했던 시점에서는 그대로 같은 변수기 때문에 이 논리적인 로지컬 메모리 어데어스로 이게 같은 변수 A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부모 자식 프로세스에서 이 A가 10이었는데 이걸 15로 변경을 했다. 그럼 이때 이제 이 A를 가르치는 로지컬 메모리가 변경이 돼서 이 물리적인 주소의 새로운 공간에 할당이 되고, 이 할당된 공간은 이제 프로세스 부모 자식 프로세스의 뭐 데이터 영역이겠지만, 뭐 스택 영역이겠지만, 여기에 이제 새로운 공간이 할당돼서 여기서 이제 A 값을 변경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카피 온 라이트 부분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부분인데, 이게 뭐 여기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걸 언제 사용하냐면은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가 전부 다 쓰여져 있을 때, 그때 이제 그래도 만약 다 쓰여져 있는데 더 필요로 하다, 그럼 이제 시스템이 다운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데, 뭐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A가 있고 프로세스 B가, 그러니까 프로세스 B인데 얘가 새로 실행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프로세스 A에 뭐 3번 페이지가 많이 안 쓰여. 뭐 프로세스도 많이 쓰이는 함수가 있고 적게 쓰이는 함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빈도가 뭐 200초에 한 번씩 쓰인 함수야. 그런 부분에 이 영역에, 이게 3번 영역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 방식의 않는 이 페이지를 뭐 프로세스 B가 1, 2는 할당이 가능한, 아니 4, 5는 할당 가능한, 6이 할당이 안 돼서 이게 실행이 안 된다 치면은, 이 3이 할당된 메모리 공간을 이걸로 이제 대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여기 있는 건 이제 다시 하드웨어라든가 뭐 세컨드 스토리지로 이제 이 값이 다시 돌아가게 되고, 이 저장된 게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부분이 빠지고 이제 얘가 새로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메모리가 다 쓰여서 죽는 상황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가 이제 가상 메모리 부분에서 그게 아니라 이걸 말하기 전에, 이런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파이포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뭐 옵티멀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아까 말했던 그 방식인지 리센틀리 유즈드 페이지, 가장 오래된 페이지를 사용하는 뭐 그런 LRU 방식이 이제 아까 말했던 예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이 LRU도 여러 가지 변종이 있는데 뭐 걔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다음은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 파일 시스템은 이제 OS에서 뭐 데이터를 저장한 뭐 SSD나 하드디스크 같은 이런 세컨드 스토리지의 파일을 저장하고 뭐 이거를 조직화하고 관리하는 역할이 이제 파일 시스템인데, 이 데이터 파일을 이제 디렉토리 구분으로 이제 윈도우에선 파일이라고 부르는 그런 구조로 이제 관리하고 조직된다고 배웠습니다. 또 이 세컨드 스토리지에는 이 세컨드 스토리지도 이제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처럼 이게 로지컬 메모리로 관리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페이징 방식처럼 더 관리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뭐 정확하게 같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것도 로지컬 메모리를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커널이 봤을 때, 예를 들어 이게 세컨드 스토리지라고 보면, 커널이 봤을 때 이 세컨드 스토리지는 어떤 블럭이라고 하는 어떠한 작은 고정된 메모리 저장 공간의 집합이라고 받아들인답니다, 커널에서. 그래서 이 뭐
파일 A를 저장하는데 이 블록 1, 2를 사용해서 저장을 한다든가 뭐 3, 4, 5를 저장해서 사용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까 페이징 방식에서 봤듯이 관리하기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블럭이 페이지와 굉장히 유사한 개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블록으로 할당된 뭐 디렉토리나 파일을 리눅스에서만 말을 하면은 리눅스에서는 그 아이노드라는 방식으로 이거를 관리를 하는데 아이노드가 뭐냐면 이게 뭐 파일이 어떻게 조직돼 있다고 이게 뭐 루트고 이게 뭐 루트 아래 폴더 1 디렉토리 1, 2, 3, 4인데 이 그리고 또 여기 디렉토리에 속한 뭐 여러 가지 파일이 있고 이것들을 전부 다 아이노드라는 어떠한 구조체로 이걸 관리하는 겁니다. 이 아이노드가 뭐냐면은 이 파일에 뭐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메타데이터들이 뭐 예를 들어서 파일의 크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고유한 번호, 예. 예를 들어서 이름이 같아요. 뭐 a.text야, a.txt야, a.txt가 여러 공간이 있어. 근데 이게 이름은 같지만 얘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노드에서 배정된 고유한 어떠한 번호는 다릅니다. 그래서 뭐 또 이 파일을 소유하고 있는 유저도 이제 다를 거고 이러한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구조체를 이제 아이노드로 하고 이 아이노드는 여기 뭐 이게 고유 번호고 아이노드 테이블로 해서 이렇게 아이노드 테이블로 관리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시스템은 아이노드 테이블을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아이노드들을 사용하고 뭐 읽기 쓰기 읽기만 가능한지 쓰기만 가능한지 뭐 이런 것도 메타데이터라고 좀 말이 두서가 없는데 아무튼 이런 아이노드를 관리하는 게 리눅스에서의 파일 시스템이라고 파일 시스템입니다. 감사합니다.